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1시 6번째 시간. 오늘도 당시 중에 오원절구를 작품을 한 수 가져왔습니다. 작품의 제목은 춘원이고요. 김창서 혹은 금창서라는 당대 시인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시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김창서 혹은 금창서라는 사람은 정보가 거의 전해지지 않습니다. 현재 저장 절강성 지역의 여항 사람이라는 정도만 알려져 있고, 김창서가 김창종이라는 사람과 형제 관계가 아닐까 하는 어느 정도 막연한 추측도 있기도 합니다만 그 외에 알려진 바가 거의 없고요. 김창서의 작품 당연히 지금 소개해드리는 춘원 이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나마 지금 김창서의 춘원이라는 작품도 전 당시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천가시라는 또 다른 시 모음집에는 개가운이라는 사람이 지은 이주가라는 전혀 또 엉뚱한 서로 다른 작가와 작품의 명칭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김창서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는 수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김창서 혹은 금창서라는 작가의 춘원이라는 시 먼저 한번 우리 도금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기, 황앵아, 막교, 지상제, 제시, 경첩몽, 부득, 도, 요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원래 운자는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가 되지만 여기서는 신기하게도 두 번째와 네 번째만 명확하게 보일 뿐 첫 번째는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아이 아자의 경우에 다른 글자와 결합했을 때는 예라고 발음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어릴 예자거든요. 그럴 때는 중국어로 현대 중국어로 니라고 발음을 하고요. 얘는 티라고 발음을 하고 얘는 시라고 발음을 하니 혹자는 이 아와 제와 서 모두 다 운자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이 새는 꾀꼬리입니다. 꾀꼬리 앵자이고요. 없을 막자는 뭐뭐 하지 말아라는 금지의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교자도 가르치다의 뜻 이외에 누구누구로 하여금 뭐뭐 하도록 시키다라는 사역동사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자는 울 제자입니다. 새가 실제로 우는 어떤 소리를 본따서 만든 글자라고 볼 수 있죠. 중국어로는 티라고 얘기합니다. 티, 제제, 지지배배 같지 않습니까? 어쨌든 새가 우는 소리고요. 놀랄 경자 있고, 이거는 정식 부인인 처 이외에 다른 여성을 얘기하는 첩이라는 첩자입니다. 보통 예전에는 여성이 본인을 낮추어 이야기할 때 이 첩이라는 글자를 썼으니 여기서도 제가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멀 료자가 있지만 료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북방의 오랑캐, 그렇죠? 이민족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일종의 변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요서지방은 그러하죠. 다시 읽어보면 타기, 황앵아, 막교, 지상제, 제시, 경첩몽, 부득, 도, 요서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꾀꼬리는 보통 노란 꾀꼬리를 얘기해서 황조라고도 부르고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일본에서는 꾀꼬리 앵자를 쓰고 우구이스라고 발음을 하고 휘파람새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화투나 아니면 일본의 하나후다의 2월에 나오는 이 새가 바로 휘파람새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한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지칭하는 새가 좀 다른 편이죠. 어쨌든 우리는 꾀꼬리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도금으로도 읽어봤으니 중국어 도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유엔 진창슈 다치 황잉얼 모지ao 즈상티提示 징切梦 不得 到了시. 저는 우리 도금도 어느 정도 맛이 있지만 중국어 도금도 또 다른 읽는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打起黄莺儿莫教枝上啼提使惊妾梦不得到了兮.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간체자 버전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국 대륙에서 사용하는 글자들이죠. 넘어가겠습니다. 해석을 그래서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꾀꼬리 녀석, 이 아이 아자가 있으니까요. 새끼라고 해도 되지만 어감상 이번에는 또 녀석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저 꾀꼬리 녀석 마구 때려서 쫓아버려 주세요. 그래서 나뭇가지 위에서 울지 못하게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이 화자는 이 꾀꼬리가 상당히 원망스러운가 봅니다. 세 번째 줄 볼까요? 꾀꼬리가 울 때 이 소첩, 꿈이 놀라서 깨어버리기 때문에 뭐뭐 할 수 없죠. 요서 땅에 갈 수 없으니까요. 갑자기 꿈과 이 요서 땅에 못 간다는 얘기가 조금은 연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 요하 서쪽, 요서 지방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수자리, 그러니까 변방을 지키러 가는 어떤 대표적인 장소였기 때문에,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화자는 여성이고 결혼을 했든 아니면 남자친구이든 모르겠습니다만 결혼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수자리 나간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오랫동안 못 봤기 때문에 마침 남편을 만나게 되는 단꿈을 꾸고 있을 때 이 꾀꼬리가 꾀꼴 운 것이죠. 평소 같으면 상당히 반가웠고 아름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중간에 깨어버렸으니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봄의 원망이라고 제목을 짓고 마지막 년이 백미라고 볼 수 있죠. 님 계신 요서 땅에 못 가니 저 꾀꼬리 좀 때려서 쫓아버려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성 화자의 원망스러운 마음이 상당히 잘 압축적으로 표현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바이두의 사진을 찾아보면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이런 사진들, 그림들이 검색이 됩니다만 저는 조금 더 능동적으로 그림을 좀 이미지를 생성할 수 없을까 해서 다음과 같이 몇 장을 한번 생성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있고요. 챗 GPT-4를 활용해서 생성한 이미지들입니다. 또 이런 예전의 수묵화와 비슷한 그림도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시행착오를 여러 번 거쳐서 제가 만들고 선정한 것들입니다. 또 하나 이미지는 이런 것들도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의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꾀꼬리 녀석 마구 때려 쫓아버려서 나뭇가지 위에서 못 울게 해주세요. 꾀꼬리 울면 소첩 꿈을 깨워버려 님 계신 요서 땅에 못 가니까요. 오원절구, 그러니까 총 20자에 이렇게 압축적인 정서를 담을 수 있다는 것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만큼 김창서의 춘원이라는 시가 단 한 수만 전해지고 있지만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이유가 따로 있겠죠. 방금 말씀드린 바 있지만 마지막 줄이 가장 어찌 보면 압축적인 정서를 비유적으로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종의 반전 매력이라고도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금일 1시 6번째 시간에는요. 김창서 혹은 금창서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 춘원, 봄날의 원망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다양하게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